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늘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제는 너무 친숙하신데요.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젠 식구 같아요. 예, 꽤 됐죠, 이제 나온 지가. 네. 그래서 네. 나온 지도 꽤 되셨고,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던 것도 많이 알고 또 왜 알았지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코렉트가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 원장님 얘기. 근데 한 가지 병원이 좀 구석이야? 이런 분 있으셨어요. 있어요. 예. 오셔서 막 화내요. 왜 이렇게 찾기 힘드냐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간판은 엄청 좋은데. 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가보세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오신 지가 꽤 시간이 돼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는지 이제 살짝 뭐 했었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폐렴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의 1위다. 1위. 예. 네, 그래서 아니 폐암도 아니고 폐렴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폐렴에 대해서 아직도 더 많은 얘기가 그럼요. 있으시다고. 네. 네. 이거는 뭐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라서 이거를 뭐 한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네. 뭐 부족하죠. 뭐 그래도 부족하다. 네, 그래도 부족하죠. 네. 폐렴 그러면 대부분은 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감기가 걸려서 폐렴이 되는 거 아니야? 뭐 폐렴이 그냥 폐렴부터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폐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보통 이제 감기,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라면 네. 2에서 3일 정도 후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네. 2에서 3일 비타민 C 먹고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뭐 감기약 조금 오버 더 카운터에 파는 거 조금 먹고 네. 그때 좋아지더라. 그러면 네, 그냥 바이러스에 의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2, 3일이 지났는데도 좋아지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세균성 감기 혹은 폐렴으로 볼 수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을 보셔야죠. 폐렴은 꼭 열을 이렇게 동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없어도 폐렴 진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열이 있는 폐렴도 있고 그래서 진단 기준에 보면 열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응급실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환자가 왔는데 폐렴이 의심된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세요? 제일 엑스레이를 먼저. 바로 찍죠. 예. 오. 폐렴 진단 기준은 네. 엑스레이가 진단 기준이에요. 엑스레이에 폐렴 소견이 있으면 진단명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이나 뭐 열이 아니고 엑스레이 선상에 폐렴이 네. 보인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엑스레이가 뼈만 나오는데. 아니 엑스레이 찍으면 폐 조직이 나오잖아요. 폐 안에 염증이 있으면 감염이 네, 있으면 네. 나오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네. 저는 엑스레이하고 폐를 얘기하면 이제 이민 수속을 밟거나 네. 저희가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꼭 폐를 찍으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폐에 무슨 뭐 흔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흔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 예전에 아마 폐렴을 알았던가 아니면 결핵을 알았다든가 했을 때 네. 그 폐 조직이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이게 흉터가 생겨요, 폐에. 그 흉터가 엑스레이에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에 흉터가 생기듯이 폐에도 흉터가 똑같아요. 생기니까 그 엑스레이 찍는 얘기를 좀 그럼 우리는 예. 못 보지만 우리는 왜 봐도 다 뼈만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죠. 아시는지 궁금해요. 엑스레이가 뭔지 아시나요? 엑스레이. 맨날 엑스레이 많이 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뭔지는. 뭔지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들고 숨 쉬세요 하고서 네네. 탁 찍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엑스레이는 이제 방사선을 우리 몸의 이 방향으로 쏘여서 그 뒷면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네. 방사선을 빛이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빛을 쏘였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심장도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네. 뼈들도 보이고 폐 조직도 그 사이사이에 보이고. 그래서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쉽게 보이죠. 그런데 폐렴이 경미한 경우에는 만약에 네. 뭔가 나쁜 게 운 나쁘게 갈비뼈 뒤에 있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뼈 그림자에 가리네요. 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사람 없나요? 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정상이었는데
CT 찍어봤더니 폐암이더라. 연속극에서 봤죠. 예, 혹은 CT 찍어봤더니 폐렴이더라. 네. 그 의사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그 운 나쁘게 거기 가려진 거야, 뼈에.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무조건 CT를 찍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아니야 갈비뼈 뒤에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진 않죠. 뭐 이런 경우죠.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약을 먼저 처방했어요. 근데 네. 좋아지질 않아. 그러면 CT를 찍어봐야죠. 혹은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어보든가. 지금 이제 제가 왜 CT를 찍어봐야 돼라는 생각을 하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는 연속극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보다 CT가 훨씬 위에 있는 검사인 당연하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해요. 이 폐 조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고. 네. CT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란가요? 그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요. 근데 혹은- 습관적으로 CT라고 말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촬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한국말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에요. 왜 네, 그런 말이 네. 붙었냐면 CT를 찍으러 들어가면 이제 눕죠. 네. 그럼 이제 큰 원통 안에 네. 큰 게 있고 사람이 침대가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갔다가 나오죠. 한 10에서 15초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짧고요. 그러면 이 원통 안에서 방사선이 이것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방사선이 360도 방향으로 쏘여요. 그러면 그거를 층을 내서 그 방사선이 우리 몸에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뭐 간은 흡수를 더 할 거고 뼈는 흡수를 덜 할 거고 그런 방사선이 흡수되는 양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색깔을 컴퓨터가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3D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단층 촬영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보여요. 네, 보여요. 좀 더 어쨌든. 자세히 보이고 네. 컴퓨터 단층 촬영이 이런 식으로 자르고요. 이런 식으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르기도 하고 3면을 잘라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정확하죠. 그러면 지금 말씀은 CT를 찍으면 방사선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몸에 다 그렇죠. 들어온다는 거네요. 방사선 양은 엑스레이보다 월등히 많죠. 근데 방사선을 많이 쬐는 게 우리 몸에 좋을 리는 좋진 없잖아요. 않죠. 근데 한두 번 찍는 거는 뭐 별 문제 되진 않아요. 한두 번이라는 게 평생이 아니면 1년이요. 네, 뭐 평생에 매년 찍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위험해요. 그래요? 예. 방사선을 많이 쬐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이게 연구된 조사 결과는 논문이나 뭐 어떤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에서 네. 많이 노출된 사람이 백혈병이 걸릴 확률이 높더라라는 조사는 보고는 있어요. 백혈병.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CT 매년 찍으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간혹가다 한국 분들 중에 한국에 가서 자랑처럼 내 이번 한국 가서 네. 서울대병원 가서 뭐 연세대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매년 하고 CT 매년 찍는다고 자랑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온몸을 스캔하고 온다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엑스레이는 매년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엑스레이의 방사선 양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굳이 한 번 찍어서 정상이면 뭐 네. 굳이 그걸 다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년쯤 후에 찍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뭐 엑스레이의 방사선 양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굳이 엑스레이 안 나온 거를 아니야 난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CT도 찍을 테야 이럴 필요는 없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네. 증상적으로는 있는데 엑스레이 안 나오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CT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신다는 그렇죠.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엑스레이하고 CT 말고 우리가 왜 초음파 검사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언제는 초음파를 하고 그렇죠. 초음파는 이제 그 음파를 우리 몸에 쏴서 네. 그 음파가 반사되는 걸 읽는 건데 음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파는 우리 늘 소리 이 말하는 이 하는. 음파 인체에 무해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 초음파 하잖아요. 맞아. 무해한 거야. 네네네. 그래서 뭐 1년에 뭐 100번을 하셔도 돼. 네, 그런데 안전해요. 근데 이 초음파가 유용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몸에 이게 낭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주머니같이 생긴 네. 장기들. 그러니까 쓸개, 담낭, 난소, 방광, 자궁 요거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나 쓸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검사하고 싶어요. 그럼 CT부터 찍으면 안 돼요. 초음파부터 해야 돼. 네. CT는 담낭을 보는데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 다른 거네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네. 알아서 잘. 근데 이런 선택해 검사의 최고봉은 MRI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MRI죠.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MRI 돈이 좀 있으면 MRI 딱 찍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MRI는 자기장 검사예요. 자기장. 네. 자기장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네. 모든 이 원소들은 우주에 있는 양이온과 거죠. 음이온, 네. 그 양이온과 음이온을 충돌시켜서 그 나오는 그 양을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게 MRI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누가 뭐 개발했는지 엄청 머리가 좋으네.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네. MRI는 자기장을 보는 거예요. 방사성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무해해요. 이것도. 그런데 그러면 뭐 펫CT 찍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 MRI 찍지 왜 근데 CT를 찍어? 방사선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RI를 찍는데 네. 이 통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1분 이상 걸려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숨 쉬지 말라 그러거든요. 1분 동안 어떻게 숨을 참아? 그럼 사망이네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돼. 그러면 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MRI가 움직이는 거를 찍으면 부정확해요. 그래서 폐 MRI는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MRI는 뭔가 이렇게 딱 하고 가만히 있는 애를 가만히 찍어야 있는 거. 되는데 네. 폐 같은 경우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찍는 건 되지만 그렇게 1분 정도를 숨을 참기가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얘기는 심장도 MRI는 좀 되죠. 안 된다. 네. CT는 찍기도 해요. 심장에. 왜냐하면 CT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착 들어갔다 탁 네, 네, 나오니까 찍기도 해요. 지금 근데 폐렴- 생각해 보세요. 네. CT 우리 심장도 생각해 보면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초음파가 초음파가-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생각하시죠. 우리 몸에 주머니 같은 네. 장기들은 네. 초음파를 찍는 게 좋다. 아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나온 그 연속극을 보면 환자들이 막 외쳐요. MRI 찍어야 돼, MRI 찍어야 돼, 이러고 뭐 CT 찍어줘 이러는데 사실은 각자의 활용도가 있고 그렇죠. 특히 오늘처럼 폐렴을 얘기할 때는 엑스레이와 CT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특별히 CT는 이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방출하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찍지 말아라.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폐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폐암이 걸리거나 폐결핵이 걸리면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폐로 인해서 죽는 확률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물론 줄어들었어요. 폐렴이 1위라고는 하시지만. 줄어들었고 폐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폐암의 약도 많이 나오고요. 항암제, 표적 치료제 굉장히 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폐암 예방 검진도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위암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 대장암을 미리 알아보는 것처럼 네. 폐암 검진도 요즘에 권해요.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야. 다음에 네.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폐렴을 어떻게 진단하는가는 얘기하셨는데요. 또 선생님이 나오시면 우리가 그 진단인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어 라고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얘기 해주시거든요. 잠시 쉬고 와서 그 얘기 듣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가정의학과라는 게 정말 아주 어린애부터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 그리고 또 애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진찰 진단 다 하시고 뭐 또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폐렴에 대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워낙 사망 원인이 높다고 네. 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응급실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특별한 상황을 보셔서 저희한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가끔 웃어서 사실 좀 민망할 때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서도 웃음이 나는 상황이 몇 개 있었어요. 네. 폐렴도 그런 진단이 좀 있었나요?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디에서 그러니까 클리닉이냐 병원이냐 응급실이 어디에서 폐렴 진단이 가장 흔하게 내려질까 응급실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리는 항상 엑스레이하고 컴퓨터 촬영을 늘 쓰니까 폐렴 진단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제가 생각하기도 응급실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케이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네. 이제 재밌는 것부터 재밌다기보다 이제 흥미진진한 흥미진진. 거. 네. 이제 16세, 17세 정도 된 젊은 남자 고등학생이에요. 학생이네요. 네, 네.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왔어요. 좀 그렇죠. 새벽 3시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 정말 아프기 전에는 네, 새벽 3시 안 갈 텐데. 아니면 꾀병 부리지 않는 한 잘 안 와요. 네. 이런 애들은. 자다가 갑자기 오른쪽 폐 밑부분이 아프대. 갈비뼈 밑에가. 그럼 폐가 자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다가 그게- 깼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어요. 네네. 애 보니까 건강해. 열도 없고 기침은 조금 한대요. 근데 목도 조금 빨개 보니까. 열도 없고 뭐 그냥 좀 아프대. 며칠 되냐니까 뭐 한 2, 3일부터 조금 불편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심해졌대. 그래서 왔어요.
보니까 뭐 꾀병 부리는 친구 같진 않아요. 응급실에 딱 보면 알 것 같아. 네, 응급실에 보면 젊은 사람이 꾀병으로 오는 사람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날 일 안 가려고 노트 써달라고. 노트 써달라고 와요. 하여튼, 예.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내가 보기엔 폐렴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거기에 폐렴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프더라고. 네. 아니 얘는 뭐 그러면은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비전형성 폐렴이라고 불러요. 흔하지 않다는 뜻이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왼쪽은 폐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네. 오른쪽은 세 개로 나눠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때문에 그렇다. 그 밑에 부분 세 번째 있는 거 그게 폐렴이 오니까 그 밑부분이 아픈 거야. 여기가 아프면 우리는 그냥 흔한 말로 나 늑막염인가 봐 네, 이러거든요. 뭐 결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폐렴이어서 약 주고 보냈죠. 집에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보내서 좋아졌죠. 이런 경우를 비전형성 폐렴이다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폐렴과 이 진단이 내려지는 폐렴이 증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폐렴의 증상 중에 통증이 있어요. 흉통. 그것도 폐렴의 증상이에요. 흔치는 않지만. 네, 그럼 하여튼 이 친구는 폐렴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폐렴이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폐렴이다.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폐렴인 것 같았는데 폐렴 아니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정상이었는데 네. 폐렴이야. 엑스레이 안 나왔어. 근데 폐렴이야.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나와요. 80세 할머니로 기억돼요. 제 생각에는. 네. 널싱홈,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고 네. 자녀들이 늘 자주 찾아가요. 근데 자기 엄마가 일주일 정도쯤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뭐 기운도 없어 보이고 열도 좀 막 나기 시작하고 고열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증상은 없는데 그냥 힘도 없고 열도 나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데요. 80세 정도 되셨으니까. 뭐 노환이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생각할 있죠. 수 있는.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 못 먹었으니까 탈수도 좀 있는 것 같고 피 검사하고 플루 검사, 독감 있는가, 네. 각종 바이러스 검사,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머리 CT, 오락가락 한다니까 중풍인가 싶어서 CT도 찍고 다 정상이에요. 피 검사에 약간의 탈수만 있어요. 다 정상이야.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도 좀 이상해. 네. 그래서 폐 CT를 찍어봤죠,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모르겠거든 막 찾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답답할 것 저 같은 사람 막 같아요. 찾아요. 네, 그런 의사들이 있고요. 안 그냥 그런 가라 의사들도 그러는 있어. 분도 있을 어떤 것 사람은 괜찮아 그냥 가라는 저 같은 사람들 막 찾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점사를 좀 많이 때리는 편이거든요, 응급실에서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거기 폐렴이 있더라고요. 아니 답답하네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경험상인데 제가 폐 닥터들 그러니까 폐 전문의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탈수가 심하면 우리 몸에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폐 조직도 이게 폐렴이 있는데 탈수가 있으면 그 염증이 말라요. 그럼 엑스레이에 안 나와 그게. 그러면 CT에 찍으면 나와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정상이야. 그래서 수액을 주고 그 다음날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거기 폐렴이 나와요. 왜냐면 물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진료해야죠. 이거는 응급실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리고 또 같아요. 폐 전문의들한테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지나가면 물어보거든요. 저는 나 이거 궁금한데 대답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었고 그냥 뭐 탈수 정도 이랬는데도 뭔가 의심이 돼서 CT를 찍으셨잖아요. 네. 근데 CT를 찍어서도 정상이었으면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머니한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탈수가 그냥 온 것 같다고, 혹은 이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병을 사실 진단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나는 아픈데 어떻게 그렇죠. 그럼 어떡하나.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다 해서 정상이야. 근데 환자가 계속 안 좋대. 그럴 때 환자 말을 들어야죠. 그럼 검사를 좀 더 해야지. 환자가 말하는 거. 우리 예전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제가 수련 받을 때 이런 말 했어요. 환자 피검사 나온 결과를 보고 숫자들이잖아요. Don't look at the number. 숫자만 보지 말아라. 환자를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환자한테 귀를 기울여라. 환자 말을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사실 명언이죠, 그게.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수액 맞고 항생제 맞고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널싱홈으로 돌아가셨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됐어요. 폐렴인데. 네. 근데 쉽네.
컴퓨터 촬영을 했더니 뭔가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아직도 기억해요. 굉장히 슬픈 케이스인데 안 좋은 케이스인데 50대 중반 이제 건강한 백인 아저씨였어요. 네. 기침이 너무 심하고 열도 심하고 그래서 주치의를 받는데 항생제 줘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도대체 낫질 않으니까 이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왔는데 뭐 점잖은 백인 아저씨예요. 그래서 뭐 폐렴 의심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폐렴이 왔더라고. 왼쪽 폐가 두 개잖아요. 네. 그 밑에 부분이 절반이 하얗더라고요. 엄청 심한 굉장히 폐렴인 심한 거예요? 폐렴이죠. 그런데 엄청 참았네.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찾는 편이에요. 네네. 막 찾아 헤매는 편이야. 젊은 사람이 이 정도 심한 폐렴이었다?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한데 그러면 좀 더 다른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렴보다 더. 근데 저는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의사 저 같은 선생님은 경우는 다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CT 좀 찍어보자고.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거기에 폐암이 있더라고요. 암하고 폐렴은 이게 보이는 게 다른가 봐요. 엑스레이상에 이 염증만 심하게 나타나면 그 암덩어리가 안 보여요. 가려져서. 말씀드렸잖아요. 엑스레이는 그림자를 보는 거라고. 암에 폐렴이 있어서 가리면 뒤에 있는 종양이 안 보여.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그 폐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obstructive pneumoni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막힌 폐렴이에요. 종양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게 폐를 막으니까 그 밑에 공기들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렴이 온 거라. 그러면 암이 시작돼서 폐렴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직 몰라요. 그분은 그 이후로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폐암도 많이 전이가 됐더라고요. 폐암 4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진단명을 알았어요. 그럼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폐렴이겠거니 하고 왔는데 폐암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긴장을 좀 늦추기 위해서 환자들에 들어가서 이제 농담은 안 하고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뭐 어디 사냐, 뭐 애는 몇 명이냐, 뭐 몇 살이냐,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런 얘기.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와이프가 근데 윌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앉아 있냐 그랬더니 이 멀티플 스크lero시스라는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한국말로 굉장히 고약한 병이에요. 신경계 질환인데 이유는 모르고요. 신경계 질환이 조금씩 굳어가서 결국에는 밥 못 먹고 죽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많이 진행이 돼서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윌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 부인도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고 애가 한 6살 딸내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늦둥이가 또 하나 있고. 이거 목사님인데다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사실 폐렴보다도 폐암이라고 많이 진행이 됐다고. 그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항생제 쓰고 암닥터한테 전화하고 입원을 시켰죠. 그 다음날 이제 회의를 돌러 갔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그치. 분명히 이거 초상집일 거다. 네.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이제 명문을 왔더라고. 근데 막 파티 분위기야. 잔치집 분위기예요. 보니까. 들어가니까. 천국 잔치로. 네, 뭐 잔치집 분위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의사지만 환자한테 왜 그러냐고 간증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대충 분위기만 파악하고 나왔죠. 그래서 참 그분 보고 배운 게 많아요. 저도.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까. 잔치집 분위기더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건 내가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면서 원망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네, 많이 배웠고요. 저도 그분한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죠. 보지 못했으니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한 케이스 뭐 또 하나 할까요? 있을까요? 우리 복통으로 왔는데 네. 배 아파서 왔는데 폐렴이 있어요. 여기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아파서 왔어. 토하고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어머머.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났는데 기침도 좀 하고 이제 기침하면 막 가래 피가 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단순 복통이겠거니 하고서 이제 피 검사하고 했더니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복부 CT 한번 찍어보자. 장 폐색일 수도 있고 찍어보자 했는데 복부 CT 찍었는데 복부 CT를 찍으면 폐의 밑에 3분의 1 정도가 찍혀요. 같이 찍혀요. 거기 보니까 폐렴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런 경우를 레지넬라 누모니아라 그래요. 레지넬라. 이거 이번에 여기 호텔에서 사람 죽은 아틀란타에서 요번에 한참 유행했어요. 그 폐렴은 이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그게 시작이 되면 기침부터 하는 것보다도 복통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폐렴이에요. 약간 그 장염 같은 장염 느낌이에요? 비슷하게 오는데 안 낫고 오래 지속이 되고 알고 봤더니 폐렴이었고 이분은 폐렴도 심했고 거기에 폐출혈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오래 참았다. 그래서 이제 가래에 피도 섞여 나온 거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죠. 이번에 그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사람이 죽고 호텔이 폐쇄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호텔에 묵으면서 기침을 해댔겠죠.
그러면 그게 돌아다니다가 에어컨의 그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고. 그럼 그게 에어컨 환기구에 살든가 아니면 에어컨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 물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배양이 됐고 그런 과정에 또 에어컨이 또 찬바람을 쏟아 부으면서 다른 호텔에. 방에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호텔 투숙객이 그걸 들이마셔서 이 폐렴에 걸린 거죠. 야, 그러면은 이런 이제 호텔이라든가 큰 사무실이 많은 큰 빌딩들은 그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집은 그럼 좀 집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아, 집에서 그러진 않을 거고. 네. 네. 집은 뭐 필터를 좀 갈면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해보셔도 홈디포 가면 싸게 파니까 뭐 에어컨 필터를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건물들은 네.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네요. 네. 아, 오늘도 폐렴 이야기 뭐 별로 뭐 할 게 있겠어 하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선생님 나오시면 하여튼 이렇게 재밌는 진단을 합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저 유산균 먹기 시작했어요. 네. 정장제. 네, 예. 네. 유산균 그 500만 마리 이상의 네. 거를 찾아라. 5억 개. 그래서 15 million. 아니요. 5 billion. 5 billion. 네. 아, 참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하여튼 그 넘버 많은 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샀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네. 예.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폐에 좋다 그랬어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저 아주 유용한, 유익한 이야기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